1인당 GDP다. 여러분, 경제 규모, 경제 크기를 나타내 주는 게 1인당 GDP거든요. GDP는 국내 총생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1인당 GDP가 일본을 또 넘었습니다. 야, 이건요, 우리가 난공불락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심지어 감히 일본을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넘어버렸어요. 사실 이것은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아마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라고 해도 이거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일단 1인당 GDP부터 먼저 보시면 2024년이 추산은요 36,624달러입니다. 추산. 이게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내용인데 이게 보면 작년보다도 그래도 찔끔 성장은 했습니다. 1.3%. 아마 말입니다. 이게 작년이 36,194달러라고 돼 있는데 지금 2014년보다 좀 많잖아요. 아마 이게 수정이 될 겁니다. 수정이 되면서 1.3% 올라섰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야, 국민소득이 36,000달러라는 뜻이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실 2000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1인당 GDP, GNI는요, 국민소득은요 12,632달러였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 이게 19년 만이죠.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19년 대비해 보면 5.7%가 늘어나서 1,930달러가 늘었다는 뜻이죠. 많이 늘었죠. 그만큼 우리 경제는요, 사실 온 국민들이, 특히 기업인들이 발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뛰어다녔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거 저는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치만 잘해주면 대한민국의 GDP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사실 일본을 넘을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2023년에 넘었어요. 2023년을 보면 일본은요 33,849달러였고요. 대한민국은 35,563달러였습니다. 2023년을 따라 넘기니까 이게 뭐 일회성이겠지. 2023년에 뭐 이게 한 번뿐이겠지 했는데 2024년도 36,024달러로 일본의 32,859달러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벌리면서 우리가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요 놀랍다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라는 게 왜 그런가 하면요 1995년을 보세요. 대한민국의 1인당 GNI는요 12,435달러입니다. 예. 지금 일본은요 44,586달러고요. 게임이 안 됐어요. 게임이 안 됐어요. 게다가 일본은 2012년에 5만 달러 넘어섰습니다. 5만 413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26,865달러. 배 차이, 거의 배죠. 1995년을 따지면 이게 3배가량 되고요. 예, 2012년을 보더라도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2021년을 보시면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2021년을 보시면 대한민국이 37,898달러고요. 예, 일본이 39,340달러예요. 확 떨어져요. 일본이 지금 일본 같지가 않습니다. 그때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해서 2023년에는 결국은 역전을 했고요. 2024년에도 역전을 했다는 뜻입니다. 2년 연속 역전이에요. 야, 난공불락이다. 뭐 감히 일본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지만 2년 연속 일본을 넘고 나니까 이제 일본도 참 쉽겠다. 우리가 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게는 자부심을
굉장히 크게 심어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대만도 넘었습니다. 대만도 말입니다. 걱정이 많았거든요. 2022년을 보시면 대만이 33,565달러였습니다. 대한민국은 32,886달러였어요. 졌어요. 그러다가 2023년에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33,745달러가 됐고 대만은 32,299달러가 됐습니다. 2024년엔 더 벌렸어요. 우리는 36,024달러가 됐고 대만은 33,234달러가 됐으니까 더 벌렸어요. 잘 나가고 있었다는 뜻이잖아 대한민국이. 예, 일본도 넘고 대만도 넘었으니까 진짜 잘 나가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진짜 대한민국이 대단하죠. 사실 2022년이에요. 2022년 3월부터 대한민국은 저성장 늪에 빠졌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3분기 그리고 2023년, 2024년, 2025년 1분기도 저성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년 9개월이 계속 저성장의 늪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일본도 넘고 대만도 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주체 세력들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뜻입니다. 정치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지랄 연병을 했는데도 경제는 굳굳하게 자리를 치겠다는 뜻이고 아니 자리를 더 치고 나갔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은 기업인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 기업인을 대한민국 적폐 세력으로 삼았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은 정치권입니다. 정치권만 없으면 이게 나라가 이 모양이 안 될 텐데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대한민국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또 발전되지 않을까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시스템과 기업의 어떤 개혁, 불굴의 도전 정신이 결국은 더 큰 일을 만들어낼 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요. 또한 성장이 힘들지만 기업인들의 도전 정신이 아직까지는 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다. 저는 그런 희망도 품어봅니다. 참 대한민국이 화이팅이죠.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기업으로 가서 더 크게 기업을 키우는 것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본도 넘었을 정도면 대한민국의 저력 저는 절대로 무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앞으로인데 이 앞으로가 심상치 않습니다. 앞으로가. 왜냐하면 올해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장률이 올해가 JP모건이 1.3% 예상하거든요. CT는 1.4%. 심지어 경제 전문가들은요. 1.1% 예상하는 데도 있습니다. 경제 교수들은요. 1.6% 예상하고요. 결국 우리 경제가 올해가 굉장히 나쁘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과제가 많습니다. 아마 경제인들은 반드시 최악의 상황을 딛고 일어서는 힘이 있으니까 저는 딛고 일어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흙탕 같은 정치인이 문제죠. 아니 여러분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하고 꽃은 말입니다. 열흘을 불지 못하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가요? 그냥 한탕에서 평생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욕심이 강한가요? 제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대한국이라는 국민, 이 대한민국과
한국인을 챙기는 것. 그게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름지기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더 발전하고 나라가 더 강해지는 것 아닐까. 오늘 또 한 번 이야기해 봅니다.